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진외국어대학교에서 온 이명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입니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 다른 민족을 상대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시 한국어 교육의 역사,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연구,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와 한국어 교육의 전망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북한과 오랜 기간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1952년부터 한국어라는 용어보다는 조선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의 명칭도 조선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하므로 한국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북한과 오랜 기간 교류해왔기 때문에 1952년부터 한국어라는 용어보다는 조선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교과목의 명칭도 그래서 조선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므로 한국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7시간씩, 2학년은 6시간씩, 3학년에서 6학년은 5시간씩입니다. 중학교의 한국어 강의 시간 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4시간이고요. 고등학교의 한국어 강의 시간 수는 1, 2학년은 4시간씩이고 고3은 주당 3시간씩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연변대학교와 중앙민족대학교의 조선언어문학과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변대학교와 중앙민족대학교는 조선언어문학과, 즉 한국의 국어국문학과에 해당되는 학과로서 중국 조선족은 이 두 대학교에서만 언어학과, 문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두 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까지 있어서 중국에서도 한국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인구 감소와 인구의 유동,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과 감소, 중국어와 한족 학교 선호, 그리고 중국어 강화, 교사 감소와 자질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는 60여 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은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가 강화되고 교류가 밀접해서 조선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 중한 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는 조선어 교육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한국과의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어 교육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46년에 남경 동방어문전문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남경 동방어문전문대학교와 북경대학교가 합병되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1952년에 북경경제무역대학교에서 조선어학과를 설립하였고 낙양외국어대학교에서는 1956년에 조선어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이외에 북경 제2외국어대학교는 1972년에 조선어학과를 설립하고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다가 1979년에 조선어학과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다시 2년제 단과대학생을 모집하면서 다시 한국어학과를 설립하였고 1998년부터 4년제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에서도 1972년도에 조선어학과를 설립하여서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과가 폐쇄되었다가
1992년도부터 다시 조선어학과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어 교육 시기, 이 시기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학과의 개설이나 학습자의 수, 그리고 졸업 후의 사회활동 지원까지 국가가 주도로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한국어 교육 시기를 보시면은 1992년 중한 수교가 이루어진 후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그리고 한국의 지원 등에 의해 한국어 학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90년도에 설립한 한국어 학과는 16개나 되는데요. 동북 삼성에는 5개 대학이 있고 산동성에는 6개 대학, 그다음 상해에는 2개 대학교가 있고 북경이나 천진 지역에는 3개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77개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추세를 보면 북경, 산동, 동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와 연해지구뿐만 아니라 그 내륙 지방까지 퍼진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학습자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북 지역에는 현재 만여 명의 학습자가 있고요. 그 다음 256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지역에는 900여 명의 학습자와 77명의 교수, 그리고 산동 지역에는 8,300여 명의 학습자와 185명의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강소 절강 지역에는 2,000여 명의 학습자와 68명의 교수, 그 다음 화남 지역에는 880명의 학습자와 32명의 교수, 상해 지역에는 430명의 학습자와 25명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대학교가 급속도로 성장한 요인은 다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한 양국의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인재 수요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의 열풍, 그리고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를 위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 정부기구, 재단, 기업과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학술회의, 도서자료, 중국의 한국어 교사 연수 등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기관의 대사관 직속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고요. 중국에 현재 22개소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교육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각종 장학금이나 프로젝트, 학술회의, 도서출판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학습자들의 말하기 대회, 백일장, 문화축제, 학술회의 등 행사를 지원해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대학마다 그 특징이 다르고 한국어 인재의 사회 수요가 달라서 그 교과 과정도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공통으로 기초 한국어, 한국어 회화, 한국어 듣기, 한국어 문법, 중급 한국어, 고급 한국어, 번역 및 기초, 통역, 한국문학 강독, 한국문학사, 한국개황, 한국어 작문, 신문 강독 등 교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 교과목으로 그 학교의 양성 목표나 취업 진로, 교수진에 따라서 달리 개설하고 있는데요.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경제무역 응용문이나 한국어 경제무역 협상, 그리고 한국어 경제무역 글읽기 등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 한국문화, 한국민속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대른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복합인재 양성이라는 양성을 위해서 다른 학문 영역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 또는 한국어와 영어 연계 교과 과정이나 한국어와 관광학의 연계 교과 과정, 한국어와 무역 연계 교과 과정을 개발하였는데 인접 학문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대학교에서는 고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국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석사 과정에는 언어학 방향으로 14개 연구학 방향이 있고요. 박사 과정에는 3개 연구 방향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석사 과정만 있고요. 문화 쪽으로는 석박사 과정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역 쪽으로는 석사 과정에는 번역 이론과 실천, 그 다음 중한 번역 연구, 번역학, 중한 번역 비교로 석사 과정 연구 방향이 있고요. 박사 과정으로 북경대에서는 조선 한국어 번역 연구라는 번역 방향이 있고, 복단대학교에는 한국어 번역 연구라는 연구 방향을 개설하였습니다. 각 대학교에서는 실용성 있는 인재 양성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의 우호 관계의 발전으로 중한 통번역사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한 정치, 경제, 문화 교류의 발전에 따라 고급 통번역사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 교육의 질적, 양적으로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에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한 6개 언어에 한하여 통번역 전공 석사학위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20개 대학교에서는 중한 또는 한중 통번역 전공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형 실용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합형 인재란 단순히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인재가 아니라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국어 전공 지식과 더불어 다른 하나의 기타 전공 지식을 수학한 인재를 말합니다. 학습자들은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외에 기타 언어, 일본어라든가 영어 또는 기타 학과의 전문 지식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는 한국 대학과 협력하여 2+2 또는 3+1 복수 학위제 또는 교환 학생 제도를 등 패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의 9개 대학교는 한국의 32개 대학교와 자매 결혼 관계를 맺고 양국의 공동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각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한국어 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적지 않은 양의 교재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최근에 출판된 교재 중에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교재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로는 한국어 교재인데요. 주로 표준 한국어와 개정판 한국어, 그 다음 대학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한국어 회화 교재, 그 다음 번역 교재, 문학 교재, 신문 강독 교재, 다음 경제무역교재, 문법교재, 사전류의 교재를 많이 개발하여서 출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출판된 교재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한국어 전공 교재로서는 점진성이라든가 연계성, 체계성, 과학성, 종합성 등의 원칙과 시대성, 취미성 등 교재로서의 수요가 필요 요소가 필요 요소 중에 결격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규모가 확대되고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학술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7년 11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제1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연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외에 중국 한국어 조선어 교육연구학회에서 2001년 5월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후 해마다 한국어 교육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양대 학술회의에 발행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모두 948편입니다. 그 주제를 보시면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문학, 번역, 화용 등에 관련된 한국어 교육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 교육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반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기능별 교수, 학습 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그 교수 학습 관련 논문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 외에는 한국어 교재, 한국어 학습자 요인, 대조 분석, 오류 분석, 한국어 능력 평가, 그 다음 웹 기반 컴퓨터 관련 논문, 학습자 사전 개발, 교사 교육 논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논문으로서 그 중국 현실과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에 접근한 논문들입니다. 이 밖에 한국에서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는 약 19,000여 건이 됩니다. 이 중에 한국에서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약 1,075건인데요. 초창기에는 주로 재중동포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이었고, 그 다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각 대학교의 특성에 맞는 각 분야의 특급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중국의 대부분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목적은 학습자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번역 능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들은 5,000여 개의 한중 어휘와 한국어 어휘와 한국어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그 매시간 250자에서 300자 속도로 중한 또는 한중 번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졸업자들은 중급 또는 고급의 한국어 능력만 갖고 있을 뿐 그 특급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특급 통번역 인재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참신하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어 양성 목표와 교과 과정에 따라 계획 설계된 통용 교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한국어 교재는 어휘, 문법, 문형 위주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과 학습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 이념을 기초로 한 그런 참신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각 대학교에서 개발한 교재는 정독 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기타 학과의 교재는 별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필요한데요. 한국어 열풍이 불면서 전공자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그 다음 단기 학습자 또는 한국어 자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난이도가 조정된 그런 교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급, 중급, 고급 한국 교재의 그 정확성, 체계성,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휘, 문법, 문장 표현 또는 언어 환경 등 그 배열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빠진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조사나 어미가 누락된 경우도 있는 반면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문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넷째로는 한국어 교재를 사용할 때 한국의 교재를 사용할 때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재는 중국의 전공 학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중국의 실정과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셋째로는 교사 자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국어학과의 교사는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나 한국어 교육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어민 강사는 중국어 구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어나 문법 설명이 좀 어렵고 전공이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 국문학이 아닌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넷째는 한국어 교육 연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 논문에 존재하는 문제는 언어교육학 이론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여서 심도 있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 있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로 논증하거나 논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개인 견해로 논점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학습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학습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중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많은 인재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과 수가 늘어나고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비전공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양화된 인재 양성 패턴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한국어 인재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 요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영어와 경제, 무역, 언론, 법률 등 복수 전공을 한 복합 인재와 통번역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식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 양성 패턴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중국과 한국의 대학 협력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4년이란 짧은 기간에 한국어를 정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지식 뿐만 아니라 언어 실습이 결합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한 양국 대학교에서 협력하여 공동교육을 실시하는 3+1 또는 2+2 인재 양성 패턴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어의 풍속, 습관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